안녕하십니까, 이내오와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의회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의 의회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독일의 의회 제도 전체적인 틀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독일의 선거 제도하고 독일의 입법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의회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독일의 연방국가 정부 형태 혹은 연방국가 형태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독일 헌법에서는 20조하고 79조에 독일 연방공화국은 연방국가다라고 규정을 함과 동시에 이 연방국가를 헌법의 주요 원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연방국가 혹은 연방정부 형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독일의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 때부터 수많은 왕국 혹은 공국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그러한 분열된 상태에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원군이 집권하기 한 2년 전쯤, 그러니까 1871년에 독일의 빌렐름 1세라는 사람이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일 제국이 선포되는 당시에도 독일은 상당히 복합적인 국가였는데요. 4개의 왕국, 그 다음에 6개의 대공국, 그리고 5개의 공국, 3개의 자유시, 1개의 직할시, 이렇게 상당히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이 연방의 특성이 상당히 강한 그러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던 그런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가 등장해서 이러한 연방 개념이 조금 무너지긴 했지만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다시 연방의 전통이 살아났고 그러한 연방의 전통이 독일 의회 제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의회는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연방의회라고 하는데요, 이 연방의회는 하원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방상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연방연합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의회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런 의회의 종류는 아닌데 좀 유의해야 될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양원협의회라는 겁니다. 이 양원협의회는 뒤에 법률 제정 절차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양원협의회는 독자적인 의회의 형태가 아니고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충돌할 때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개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독일의 의회 형태 중에서 하원인 연방의회, 그 다음에 연방연합의회, 연방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방연합의회, 연방상원, 연방하원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의원내각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그러니까 하원이 수상을 선출하고 수상이 이 장관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의원내각제의 수상은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그러한 국민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은 될지라도 국가원수의 자격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따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두어서 국가원수의 지위를 맡긴다든가, 군주가 있으면 군주를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입헌군주제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에서는 수상은 의회가 선출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독일은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는 게 아니고 선거인단, 간접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독일에서 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방연합의회인데요. 이 연방연합의회는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일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연합의회는 하원의원들로 1차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원의원들과 같은 수의 선거인단이 모여서 그래서 연방연합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연방하원의원과 연방하원의원 수의 딱 2배가 즉 연방연합의회를 이루는데요. 그러면 연방의회, 그러니까 하원의원들 이외의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16개 주, 독일은 16개 주가 있습니다. 이 16개 주에서 인구수 비율로 선거인단을 이 연방연합
의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선거인단은 미국처럼 각 주의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각 주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게 좀 독특하죠. 그래서 연방연합의회가 구성될 때는 하원 말고 16개 주에서 각각 인구 비율로 임명한 그러한 선거인단이 와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해산되는 그러한 의회가 연방연합의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방상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연방상원은요, 다른 나라의 상원과 상당히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의 상원은 어쨌든 간에 주민의 대표라든가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는데요. 독일의 연방 상원은 주협의회, 그러니까 주협의회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제정 절차에서도 관여하긴 하지만 앞에서 독일은 연방 국가다. 이게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인 것처럼 이 상원도 연방협의회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원은 총 6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6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주별로 인구에 따라서 3명에서 최대 6명까지 이렇게 상원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의 인구 비율에 따라서 각 주가 보낼 수 있는 상원 의원 숫자는 각각 3명에서 6명까지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원은 각 주의 주민들이 선출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에서 임명을 해서 보내는 거죠. 거기다가 상원으로 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주의 총리라든가 주의 장관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의 상원은 주협의체 성격이 상당히 강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고요. 상원 의장은 주 인구수, 그러니까 주에서 주별로 인구수가 많은 주를 기준으로 그 순서대로 각 주가 맡으면서 순환하는 형태로 상원의장이 이루어지고요.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이 상원의장이 대통령을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방 상원이 나중에 이제 입법 절차에도 관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뒤에서 법률 제정 절차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총 9명인데요. 독일은 16명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16명 중에 절반 8명을 상원이 임명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8명은 하원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상원은 이런 식으로 권한을 갖고 있고 구성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 연방의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하원은요,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독일 전체를 인구 비례로 나누어서 총 299개의 지역구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지역구에서 1등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당선자로 결정되는 그런 형태인데 실제로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299명하고 동일한 숫자의 비례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법정 의원 의석수가 598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 299명, 그 다음 비례대표 299명 더하면 598명이 되는데요. 그런데 독일의 어떤 특성상, 선거의 특성상 법정 정원보다도 당선자는 반드시 늘어나도록 이렇게 선거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죠. 올해 3월 달에 법을 개정해서 저 법정 정원보다 늘어나더라도 630명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확정을 시켜 두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700명 이렇게 넘어가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연방 하원은 법정 정원이 59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후에 당선자가 증가하더라도 6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확정하고 있다는 거.
요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독일 하원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의원 내각제는 이 정부를 구성하죠. 그래서 수상을 선출하게 되고, 수상은 자기가 이제 데리고 국정을 운영할 각부 장관들을 이렇게 제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상과 각부 장관에 대한 형식적인 임명장은 대통령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방하원이 자신들이 구성한 이 정부, 그러니까 수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의원 내각제의 특성상 불신임해서 쫓아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러한 불신임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